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09년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엔 폭행을 당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아침에 본인 차 앞으로 차가 확 들어오길래 운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다짜고짜 본인을 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나이는 아닌 것 같아 맞기만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고 하니 발로 차면서 말을 못하게 울 대를 잡았다는데요. 그러고 도망가길래 그 사람의 핸드폰을 뺏었더니 다시 때렸고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는 바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사람의 핸드폰을 경찰에 넘겼는데 그 사람의 여자친구와 친구들에게 계속 전화가 오더라며 일단 잡을 수 있을지부터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가 적정선인지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절대로 합의 보지 말라며 한 번의 실수로 젊은 인생 어쩌고 하면 인생의 연습이 어디 있어? 인생이란 건 실전이야 X마나 라고 그놈 귓가에다가 속삭여 주라고 하는 댓글이 유명해지면서 유명한 인실 X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 나쁜 놈들을 참교육시킨 레전드가 된 인실 X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동파리 인실 X입니다. 동파리는 동네 용파리의 약자로 동네 컴퓨터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다가 눈탱이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전 불만 제로에서 전혀 문제없는 컴퓨터를 맡겼음에도 쓰레기 부품으로 교체한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을진 몰라도 이런 식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 갤러리에는 메인보드 신품 교체 23만 8천원에 파워 교체 11만 9,800원 하여 총 35만 7,800원을 지불하고 컴퓨터 수리를 맡기신 분이 문자 내용을 올렸는데 교체한 메인보드에 박스와 설명서를 함께 달라고 하니 수리점은 박스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았다고 하고 받아보니 이미 교체 이전에 쓰던 메인보드의 시리얼 넘버와 교체하고 받은 메인보드의 시리얼 넘버가 같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메인보드 교체했다고 했는데 왜 교체 전후의 시리얼 넘버가 같냐고 물어보니 수리업자는 메인보드는 교체가 아니라 수리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먼지도 그대로에 쿨러된 흔적도 보이지 않아 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메인보드 신품 12만원짜리를 수리하고 23만 8천원을 청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부품 비용은 그냥 일부일 뿐이고 서비스 비용이라고 얼버무립니다. 시급이 10만원이냐며 통화하자고 하니 계속 메인보드는 수리고 파워는 교체라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할 거면 알아서 하시고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니 15만원을 부분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고객이 수리한 게 정말이라면 수리할 부품 재고도 수리점이 있을 테고 수리 설비도 있을 테니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수리업자는 15만원 안 받을 거면 그냥 알아서 하라며 법적으로 나와도 15만원만 해준다고 배째라를 시전합니다. 결국 20만원까지 올리긴 했지만 알아서 하시고 문자 이제 안 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파워는 돌려 보내줄 테니 35만 7,800원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수리업자는 끝까지 20만원까지만 주겠다고 하였고 오히려 정신은 그쪽이 차려야 한다는 도발을 시전합니다. 쿨러도 안 떼고 먼지도 안 털지 않았냐 라고 하니 다 된다며 모르면 좀 나불거리지 말라고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업자가 먼저 고객을 차단해 버렸고 고객은 우선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사기 사건 결과가 나왔다며 글이 얼마 후에 올라오는데요. 검사의 처분으로 유죄를 받았다며 사기로 구약식 50만원을 청구받게 됩니다. 벌금이 떴으니까 이제 피해 보상 금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민사를 가기로 하였고 민사 전에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먼저 선빵으로 물어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 허가도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할 거라고까지 선포하는데요. 업자는 죄송하다면서 합의금 100만원은 너무하다며 50만원에 해달라고 빌었고 그냥 민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00을 청구했다며 200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는 글도 올리는데요. 본인 예상은 50이 나올 것 같다며 그래도 시간, 법무사 고용한 돈까지 치면 참교육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정말로 완전 종결이라며 글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하여 50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기로 하였다며 그렇게 업자는 벌금에 합의금까지 150은 쓴 것 같은 나름의 정의 구현했다며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은 돈떼간 여자애한테 이자까지 받은 썰입니다. 주식 갤러리에 올라온 글인데요. 처음엔 50만원을 빌리더니 총 5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여자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여 착하게 멘트를 날리며 전부 다 녹취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애도 알고 본인도 아는 지인들에게 술 한 잔씩 사주면서 녹취를 들려주며 고민 상담을
하였고 그렇게 여자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 여자를 쓰레기라고 생각할 때 정식 고소를 진행했다는데요. 소액이라 법률구조 공당 가서 도움받으니 무료로 진행했고 2주 만에 연이자 4%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의 전세금과 통장 가압류 신청까지 했다는데요. 그러자 여자는 바로 이자까지 본인 통장에 입금하고는 전화를 하여 글쓴이에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또 착한 멘트를 날리면서 모두 녹취를 했고 여성이 그날 본인의 트위터와 싸이에 공개적으로 쌍욕을 올려놓길래 캡처해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과 생겨서 좋을 것 없다고 하여 합의금으로 80만원 추가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돈은 받았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배반당한 게 충격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렇게 쓰레기가 되어 2년째 휴학 중이라며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은 던파 사기꾼 인실 X입니다. 2014년 11월 이제 던파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차에 누군가가 계정 파세요 라고 하길래 53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정을 넘겼지만 먹튀했다고 합니다. 복구 요청을 해도 네오플에선 들어주지 않았고 분노에 가득 차 평생 이놈 잡는다는 신념으로 출근하자마자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한 후 바로 민원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오플에서 받은 접속 기록과 여러가지 자료를 가져다 주니 경찰이 사기꾼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꼬우면 잡으시던가요? 어차피 벌금 내면 되는데 라며 경찰마저 조롱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 100만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100만원을 내지 않고 사회 봉사를 신청했다는데요. 결국 글쓴이는 직접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으로 민사를 걸었다는데요. 53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떨어졌고 이도 2년 가까이 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다가 결국 손해배상 강제 집행을 시작했고 이도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여 완료합니다. 이자까지 치면 70만원에 사기꾼이 채무불이행 명부를 풀려면 이자까지 포함한 가격 플러스 여태 쓴 돈 플러스 차비 허비한 시간 등에 대한 보상까지 다 줘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추심이라고 하여 떼인 돈을 받으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표본을 떼서 주소를 알아낸 후 SRT를 타고 아산까지 가서는 그가 사는 집까지 찾아갔고 우편함부터가 범상치가 않았는데 우편물을 뒤져보니 본인이 보낸 채무 불이행 우편도 뜯지 않은 채 있었다고 합니다. 문 앞에서 문 열라고 쾅쾅거려도 문을 열지 않았고 사기꾼은 경비버스터 콜을 날렸다는데요. 경비실 가서 집행문을 보여주면서 얌전히 돈만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동안 사기꾼은 도망을 쳤고 그렇게 추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개월 후에 다음 스토리가 올라오는데요. 초본을 떼니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길래 바로 광주로 갔고 천안아산역을 지나가면서 지난날의 패배를 곱씹었으며 초본상의 주소로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구냐길래 추시 맞다고 하니 급 조용해졌고 기다리고 있으니 경비가 와서 또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번째 추심 역시 또 실패를 하였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후속 스토리를 올렸는데 재산 명시라는 것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걸 안 내면 20일 이내 구속이고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지만 당연히 안 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원룸 월세를 안 내고 야반도주를 한 전력이 있어서 경찰에서도 수배를 내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결정하였다는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기꾼의 거의 모든 계좌를 압류해 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글쓴이는 돈이 급한 게 아니라서 시중에 대부분의 은행 계좌는 틀어막을 생각이라고 하였는데 이분은 2013년부터 사기꾼 7명을 잡아냈고 그중 2명은 채무 압박에 시달리다가 한강까지 갔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독한 분한테 걸려봐야 인생의 참맛을 아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